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천마을 13단지 상가 소유주고 오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재건축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파트 상가 모두 좋은 방향으로 하는 일인 만큼 모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신 입대위 그리고 재건축 상가단 그리고 공사위원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문천마을 12단지 입대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천 12단지 유승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서길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12단지, 13단지 통합해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저 13단지 회장 포함해서 또 공사장님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 문천 12단지, 13단지가 새로운 명품 상가 및 아파트로 재건축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한 장이 소중합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아파트 기준으로서는 약 60%에서 70% 범위로 동의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90% 정도 이상을 목표로 꼭 해내야지만 2차 선도직으로 선정돼서 여기가 새로운 명품 단지로 조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의서 제출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국토교통부 미래도시지원센터 김영준 팀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저희 아파트 단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명을 이끌어 주실 거고요. 모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아니고요. LH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양 미래도시지원센터의 김영준 센터장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및 공공시행 방식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순서는 특별법 및 사업 절차, 선도지구,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역할, 그리고 이제 공공시행 방식 순서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목적입니다.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는 단기간에 대규모로 조성이 돼서 정비 수요가 일시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주단지 조성이라든가 순환주택 공급 등의 이주대책 수립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몰아되다 보니까 누수라든가 층간소음 그리고 이제 주차장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쾌적한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면제라든가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규격화된 토지 이용으로 4차 산업에 대한 인구랑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용적률 상향 등의 도시 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저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입니다. 노후계획도시는 사업 준공된 지 20년 모다 쓰신 분들 이쪽으로 안 되겠지.
20년이 경과되고 20년이 경과된 택지 조성 사업이 대상이고요. 그 단일 사업지구나 아니면 인접한 사업지구 포함해서 합산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산 신도시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란 그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따라서 그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 그런 각 사업을 얘기하게 됩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입니다. 그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을 하게 되고요. 국가 차원의 노후계획도시 시책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기본 계획은 지자체, 즉 고양시에서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 기본 방침에 부합하는 노후계획도시 청사진과 세부 정비 계획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계획상에 그 주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용적률이라든가 특별정비구역의 범위,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계획 등이 포함이 됩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별정비계획 수립입니다. 특별정비 예정구역 중에 선도지구 선정구역에 대해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특별정비계획을 결정을 합니다. 이 특별정비구역에서는 통합심이라든가 건축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 면제나 완화,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의 각종 특례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시행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도시개발 사업 등 개별법에 근거한 사업 시행을 하게 되고요. 공공기여를 통해서 그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 부분을 그 적정 수준에서 환수를 하게 되고 소유자 그리고 세입자의 이주대책 수립을 그 고양시 주관하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그 사업 절차입니다. 그 우측을 보시면요, 그 우선은 이제 정비 기본 계획에서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정비구역 지정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 안 보여요, 거기 아주머니. 그리고 이제 주민대표회의 구성이라든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거쳐서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고요. 건축계획 심의,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분양 공고를 하게 됩니다. 분양 공고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게 되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이주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존 건축물 철거를 하고 아파트 공사를 착공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공사 완료 이후에는 준공 검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해산 및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 주민분들께서 약간 조금 그 헷갈려하시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정비 예정구역하고 특별정비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정비 예정구역은 그 요번에 고양시에서 선도지구 공모하면서 그 구역을 묶은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걸 이제 특별정비 예정구역이고요. 특별정비 예정구역은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예정을 하는 구역을 표시한 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별정비구역은 특별정비 예정구역 중에서 이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이라고 하고요. 그 지자체장이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및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특별정비구역은 그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즉 주민분들이 지자체장에게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재건축 사업은 이 두 번째 그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지자체장에게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사항입니다. 그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선 그 통합심의로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허가를 진행할 때 건축심의라든가 경관심의, 이런 교육환경평가, 교통병역평가 등의 그런 요 앞에 좀 써주시겠어요? 그런 인허가 절차를 개별적으로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절차들을 한 번에 통합 심의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인허가 절차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을 면제를 받거나 또는 완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정구역 내 위치한 전체 단지를 통합해서 재건축할 경우에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가 가능한데요.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해서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안전진단 면제를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례로 정한 비율로 공공기여할 경우에는 안전진단 완화 기준을 적용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공공기여를 할 경우에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4배 이내에서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합니다. 이 특별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안전진단 면제나 완화 이건데요. 지금 그 서울에서 재건축하시는 거를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40년이 지나도 안전진단 그 통과하는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법을 통하면 안전진단 면제나 완화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 건축 규제 완화 특례 사항입니다. 그 용도 지역을 종상향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건폐율을 국토계획법 상한을 적용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조 규제 또한 건축법 적용을 허용을 하고요.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그 구역 면적 50만 제곱 미만 시에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제한된 것을 그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가 되고요. 그런 상한 용적률은 이제 고양시에서 수립하는 기본 계획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특별정비구역 용적률 및 공공기여입니다. 그 용적률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용적률이 그 종전 용적률입니다. 종전 용적률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에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기준 용적률을 설정을 합니다. 적정한 용적률인 기준 용적률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별정비계획 안에서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용적률까지 특별정비계획 용적률이라고 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 용적률과 기준 용적률 사이를 1구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준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용적률 사이를 2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가 용적률의 10%에서 40%를 공공기여를 하게 되고요. 2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 용적률의 40%에서 70%를 공공기여를 하게 됩니다. 2구간에 대한 공공기여가 이제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적정한 용적률이 기준 용적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면 요거는 이제 기반 시설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 기여를 이렇게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공공 기여 유형은 그 당초에 재건축은 이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토지라든가 공공주택, 공공기여금, 기반시설, 자정용지 등으로 이제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선도지구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활성화와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별정비 예정 구역 중에 선도지구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주민 공감대, 노후도 및 주민 불편, 그리고 확산 가능성,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으로 기준을 삼고 있고요. 그 고양시의 경우, 일산 신도시의 경우 선정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물량의 10에서 15%입니다. 그래서 6,000호 플러스 이제 알파 한두 개 구역인데요. 이제 알파가 약 3,000호 되는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선도지구 대상 물량은 약 9,000호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 방식은 그런 사업 유형이나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고득점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유형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일부 안배 가능하고요. 신청 자격은 그런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 그리고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 기준이 기본이 돼서 그 고양시에서 여건을 고려해서 일부 수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일산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 기준입니다. 그 첫 번째 주민 동의 여부인데요. 이게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율이 50% 미만이면 10점, 그리고 95% 이상이면 만점인 60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은 세대당 주차 대수고요. 0.3대 미만이면 만점 10점, 1.2대 이상이면 2점이 됩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신청자 전원 10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는 1개 단지면 5점, 4개 단지 이상이면 10점 만점을 부여합니다. 통합 정비 참여 세대수 또한 500세대 미만이면 2.5점, 3000세대 이상이면 10점을 부여합니다. 그 지금 이제 기준이 보면 이제 그 단지 수라든가 세대수, 뭐 주차 대수 이런 게 이제 무촌 마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불리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 선도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주민 동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2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율을 높게 끌어올릴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 확보에 이렇게 이제 최대한 높이는 거에 주안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질문은 제가 설명 다 끝나고요. 따라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도지구 선정 일정입니다. 이제 24년 9월에 이제 공모 신청서 접수를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10월, 11월에 거쳐서 그 고양시에서 내부 평가 및 심사를 거치고 국토부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4년 11월에 선도지구 선정을 발표합니다. 정비 기본계획은 고양시에서 현재 지금 기본계획 작성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8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 공람이 9월이나 10월 정도로 조금 지연된 그런 요지가 있고요. 그 주민 공람 후에 지방위원회 심의나 경기도 국토부 협의를 거쳐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그 마두역에 저희 그 고양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위치해 있는데요. 마두역 KT 빌딩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제도라든가 정책 설명, 그런 사업 방식 안내, 지금과 같은 주민 설명회 등의 일반 상담 및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서 사업 절차라든가 사업계획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관련 컨설팅 등의 기본 컨설팅과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업계획안 수립 그리고 법률, 세무 등의 그런 전문 분야 자문 등을 하는 심층 컨설팅까지 주민들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미래도시지원센터법 체계입니다. 그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정비 특례법상에 주민 지원을 위한 지원기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에서도 이제 주민 지원을 위한 정비 지원기구를 두게 되어 있고요. 저희 그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이 세 개 법상의 지원기구를 통합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올해 2월달에 1기 신도시 5개소에 대해서 이제 개소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이라든가 부산, 용인 등의 지방에 대해서도 향후 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콜센터에서 저희 센터로 연결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그 통합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공공사업 시행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인허가와 감리 업무, 사업비 검증까지 사업비 전반을 책임지는 자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역할은 이제 지자체나 공공기관, 지방공사, 조합, 신탁업자 그리고 이제 저희 LH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속도는 이런 단독 시행 방식이 총액 개체 최소화 그리고 이제 사업 절차 간소화, 동의율 완화 등을 할 수가 있어서 공동 사업 시행 방식 대비해서 2년이나 3년 이상의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반영 또한 그런 저희가 주민 대표 회의를 운영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의사 결정은 주민 대표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시행 방식 사업 구조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주민대표 회의가 사업 시행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약정을 통해서 양자 간 권리와 의무, 역할을 규정을 하고요. 주민은 법적 주민대표 기구인 주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마감재 결정, 주요 사업 단계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LH는 공공시행자로서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인허가 등 사업 전 단계에서 사업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공공이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사 및 해상까지 사업 전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요. 이해자 간 갈등이나 비리 등을 사전 차단하고 사업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사업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신탁사가 최근에 이제 전담 인력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업 수익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시행의 장점 세 번째입니다. 주문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그 최근에 지금 부동산 PF 사태로 인해서 건설사가 그 자금 조달 자체가 좀 어렵고 자금 조달을 하더라도 금리가 지금 한 10% 정도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LH는 그 자체 채권 조달을 통해서 조달 금리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불투명한 사업비 증액과 용역 계약을 사전 차단해서 불필요한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사 정비 사례고요. 그리고 시행자별 상세 비교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그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질문을 받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5명에서 10명 이내 질문을 받도록 하고 또 기타 어떤 그 외에도 궁금하거나 물어볼 어떤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문천 시립수산단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사회자님 질의 좀 받으라. 하시는 분 설명해 주시죠. 12단지 세개해 줍니다. 지금 포인트는 선도지구잖아요. 예. 지금 우리 12단지, 13단지가 하나로 묶여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선도지구 이렇게 말씀하실 때 6,000세대 플러스 알파 한국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일산의 선도지구가 48개로 지금 그 나와 있는데 네. 우리 12, 13단지가 10번이에요, 10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에 갖게 올해 선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니요. 지금 공동주택 한 4개 블럭이 지금 1개 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4개가 예, 보통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게 한 2,000세대에서 2,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한 3개에서 5개 정도 구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아, 48개 중에서 네. 3개에서 한 5개 정도 예, 예. 올해 선정이 되면은 네. 그러면 나머지 지금 한 40, 뭐 5개나 이런 것들은 네. 어떻게 돼요? 내년에 또 다시 추가로 예, 또 내년에도 그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도 한 5천 세대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매년 5천 세대, 6천 세대 이렇게 뽑을 거고요. 근데 이제 뽑을 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뽑을 거냐, 그거는 아직 미정인 상태고요. 그거는 이제 내년에 돼봐야지 고양시에서 결정을 해서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제일 관심사가 그러면 48개가 지금 그게 네, 마지막으로 네, 남아 있는데 그게 그러면 뭐 내년 이렇게 해서 뭐 10년이 걸리든 간에 여기 48개가 다 완성이 된다고 보나요? 선정지구가 지금 계획 네, 지금 계획 수립은 전체가 다 그 정비 사업을 하는 걸로 네, 기념 그걸 기준으로 잡고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걸 잘 들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런 거를 다 알지는 못해요. 말씀하신 거는요. 그런데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이게 주상복합이에요. 예. 그러면 주상복합 중에서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경쟁이 붙는다고요. 네? 그런 거를 어떤 기준으로 해결할 건지,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아파트가 이제 주민들이 승인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몇 층까지 올라가고 몇 가구를 만들 수 있고, 또 여기서 지금 31평짜리하고 25평짜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평수를 어떻게 정할 건지, 또 한 가지는 입주민이 우선권을 줄 건지 우선권을 안 줄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10명도 안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인 거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주상복합이니까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0% 찬성을 했는데 상가에서 찬성을 안 한다고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기준을 어떤 기준을 할 건가. 또 한 가지는 상가가 지금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상가를 이제 예를 들어서 48층까지 허가해 준다면 고비 되니까 이게 상가도 4층까지 해줄 건지 아니면 상가는 2층에서 끝날 건지 이제 이런 것이 궁금한 거예요. 예, 이제 답변 드릴게요. 예. 그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용적률 같은 것은 지금 고양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 초안이 9월에서 10월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용적률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하면 우선은 이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오픈을 하고 주민분들이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를 다 오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도지구 선정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맞는데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 주민분들이 굉장히 빨리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27년 착공 그리고 30년 입주 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고, 이제 선도지구 선정이 되시더라도 사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선도지구 선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고양시에서 기본 계획으로 이제 수립을 할 거잖아요. 용적률? 그러면 수립을 한 것을 보시고 그때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계산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가시는 거고, 근데 가시려면 선도지구가 선정이 돼야지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재건축 사업이니까 원주민이 당연히 받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상가소유주인데요.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저희가 준주거 용지에다가 역세권이잖아요.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특별 정비구역 용적률 및 공공기여 체계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1구간 증가 용적률의 공공기여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리고 2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자체 조례로 혹시 결정된 게 약간이라도 있을지 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지금 뭐 계략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네네네. 그거는 뭐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고양시에서 그거는 조례를 수립하는 거라서 네. 고양시에서도 지금 뭐 시시각각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지금 오픈을 안 해주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조금 가지고 가서가지고 지금 14%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뭐 700%라고 그러더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돌아가는데 700% 하나는 거예요. 뭐 분당들이 공거나 님이 하나도 써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법상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에 현재 여기가 준주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준주거 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상에 국토계획법상의 용적률의 150%까지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주거가 국토계획법상의 500%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1.5배니까 750%까지 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고양시에서 750%까지는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하 수준에서 고양시가 이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그런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기본 계획에서 그런 용적률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신문에서 보니까 400km만 돼도 공공기업 기분자 해가지고 35% 지분을 내놔야 된다고. 아까도 정부가 써있는데 저기 있는 것도 대체가 보면 2027년도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 안 되고. 그리고 또 내년 2월 달에 되는 거는 뭐 태양광을 찍어줬다고 해가지고 항상 그게 가격이 건축하는데 1,300만 원까지 된대요. 1,300. 그러면 우리 같은 소인들이 3년 동안 나가서 관전 사장이 되고 항상 그때 은퇴하는 시골에서 매년 정말 건축비가 뛰는데 1,300만 원, 1,500만 원까지 였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될 건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재건축하는 것도 좋아. 근데 용적률도 좋고 그러는데 그렇지 여기다 75층까지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 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몇 층이 될지 모르는 건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리고 이제 선도지구가 선정되더라도 사업을 바로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진행하는 건 아니고 선도지구 선정 후에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용적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공공기여라고 그거를 보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계산을 해보시면 여태까지 말씀하신 게 전부 책임지는 말은 없잖아. 아니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읽었잖아. 네? 읽었잖아 전부. 그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공식적으로 언제나 이게 고양시에 몇 개나 구역이나 신청을 했을까요? 지금 아직 일반 아파트 단지는 거의 다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아직 없어요. 그리고 26일부터 이제 3일부터 여기 없어요. 같은 그런 주상복합은 지금 여기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일반 아파트 단지는 다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